안녕하세요. 이식회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지난 시간에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 회사 소개 어떻게 하는지 이미 학습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서 소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서 소개라는 거는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떤 베트남 파트너사에서 어떤 베트남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이 부서는 무슨 부서다, 이 사람은 무슨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직급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서, 무슨 마케팅 부서이든 경영 부서든 그런 단어들을 학습하실 거고요. 그 다음은 문법으로 여기는 무슨 부서다, 여기는 누구누구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다. 특히 đây là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무슨 회사인지 또는 어떤 다른 사람, 동료 같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들의 직급 아니면 어떤 부서를 소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다음에 또 이 부서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시죠? 그때 phụ trách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개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 아니면 무슨 부서가 지금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이 사무실에 지금 2명만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이 있어요. 좀 더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는 몇 명이 있다, 저 부서는 몇 명이 있다라고 하고 싶을 때 gồm có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셨던 수량음 얘기할 때 사용하는 숫자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서 또는 회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급과 관련된 단어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담당하다는 말, 담당한다는 표현은 phụ trách 라고 합니다. phụ trách.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랑 그리고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얘기할 때 조금 달라요. 자,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베트남어니까 회사 안에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담당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을 배워야 되죠. phụ trách 라고 합니다. phụ trách, phụ trách. 자, 그 다음 포함하다, gồm có. 포함하다, 포함한다는 표현도 사실은 많아요. 베트남 말로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gồm co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gồm có. 그 다음 관리하다. 자, 관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도 사용해요. 근데 관리라는 뜻이 아니라 관리자를 말할 때 명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동사로만 해석됩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또는 관리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관리. 그 다음은 경영하다, kinh doanh.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경영하다, 동사예요. 이 kinh doanh 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명사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 다른 문법을 사용해서 좀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케팅 하다 또는 마케팅 둘 다 가능한 단어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베트남어식으로 마케팅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thiết kế. 자, thiết kế 도 어떤 명사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항상 동사로만. 설계하다 또는 디자인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디자인 회사라면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셔도 되고 어떤 계획을 어떤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ết kế.
자, 그 다음 상담. 어떤 상담 회사, 그쵸? 상담하다, 상담하는 부서도 있죠. 상담 일을 맡은 그런 부서, tư vấn 이라고 합니다. tư vấn, tư vấn. 자, 컨설팅도 tư vấn 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 sửa chữa, sửa chữa, sửa chữa 라고 할 때 기계, 특히 기계 생산하거나 기계 판매하는 회사 안에 항상 이 부서가 있죠. 무엇을 수리해 주거나 아니면 무엇을 곧 수정해 주거나 고치다, 수정하다, 수리하다 다 sửa chữa 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성별과 관련된 표현이죠. 남, 남자라고 할 때 남 있죠. 베트남 말로 조금 발음이 조금만 살짝만 달라져요. 남이라고 하지 않고 남이라고 합니다. 남, 조금 다르게 들리시죠? 남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성, 여자라는 뜻이죠. nữ 라고 합니다. nữ, nữ. 자, 여자하고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표현이 많아요. 남성, 여성, 남자, 여자, 그리고 아가씨, 어떤 등등 많아요. 근데 성별, 특히 회사 분위기에서, 비즈니스 분위기에서 가장 예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남하고 nữ 입니다. 남, nữ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직급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만 베트남어를 할 줄 알고 위에 상사들 또는 다른 동료들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신해서 소개해 주셔야 되죠. 그때 그 사람들의 직급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직급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직급을 알아볼게요. 자, 큰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LG, CJ과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장이 있겠죠? 그때 회장 또는 회장님이라고 할 때 주택이라고 하시면 돼요. 주택, 주택. 그 다음 사장, 좀 더 규모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giám đốc 까지만 있어요. 베트남 회사의 구성원들은 조금 한국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giám đốc 정도 쓰시면 돼요. giám đốc. giám đốc. 자, giám đốc 그리고 부사장, phó라는 단어를 넣어서 쓰시면 돼요. phó. giám đốc 앞에 phó라고 넣어서 쓰시면 phó giám đốc, 즉 부사장이 되겠죠. phó giám đốc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giám đốc 같은 경우는 무슨 사장인지 구분되어 있겠죠. 그때 조금 더 유용한 표현들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giám đốc đại diện, giám đốc đại diện, giám đốc đại diện. đại diện 이라는 표현은 대표하다,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렇게 사용할 때 giám đốc đại diện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điều hành, 운영하다, 운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때 회사 전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giám đốc điều hành 이라고 하시면 돼요. giám đốc điều hành. 자, giám đốc đại diện 하고 giám đốc điều hành. 회사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 다음 어떤 부서나 어떤 작은 부서 또는 어떤 팀, 어떤 무슨 방을 담당하는 거기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사람을 소개할 때 trưởng 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trưởng, 무슨 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본부장, 그러면은 본부장 또는 본부장님이라고 할 때 trưởng bộ phận 이라고 하시면 돼요. trưởng bộ phận. 어떤 부서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trưởng phòng. trưởng phòng, 실장. 자, phòng 은 실 또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trưởng phòng 이라고 하면은 실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trưởng ban 또는 trưởng khoa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rưởng khoa, 어느 사전에서 검색하셔도 과장이 trưởng khoa로 나올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trưởng khoa라는 표현은 학교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교해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거 넣었는데 사실은 회사 안에서는 중반만 써요. 중과는 잘 안 쓰고 중과는 어떤 병원 또는 학교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장 또는 과장을 중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중nhóm, nhóm 이라는 표현은 팀이라는 뜻이에요. 중nhóm 라고 하면은 팀장이라는 뜻인데 요즘은 팀 영어 그대로 쓰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은 중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nhóm 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료를 가리키는 말 đồng nghiệp 이라고 합니다. đồng nghiệp, nghề nghiệp 에서의 업이라는 뜻이에요. 업자. 그래서 đồng 은 동자죠.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đồng nghiệp 이라고 하시면 동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ộ phận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부서라는 뜻인데 bộ phận 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서인지 그 bộ phận 이라는 단어 뒤에 그 부서를 가리키는 또는 그 부서 담당한 업무를 넣어서 쓰시면 돼요. 자, 뒤에요. 앞에 넣으시면 안 돼요. 한국어처럼 넣으시면 안 돼요. 뒤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bộ phận 부서가 있어요. 관리하는 부서, 관리 부서 이렇게 하시면은 quản lý 라는 단어를 뒤에 넣어주셔야 돼요. bộ phận quản lý, bộ phận quản lý 관리하는 부서죠. 어떤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자, bộ phận kinh doanh 이라고 합니다. bộ phận kinh doanh, bộ phận kinh doanh. 그 다음 bộ phận thiết kế, 어떤 디자인, 특히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라면은 이 표현 많이 쓰죠. 디자인하는 또는 어떤 설계 그리고 계획하는 그런 부서를 말할 때 bộ phận thiết kế 라고 할 수 있어요. bộ phận thiết kế. 그 다음 bộ phận nhân sự, bộ phận nhân sự. 자, 인사 부서, 이거는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직원들 전체를 관리하는 그 부서입니다. bộ phận nhân sự 라고 합니다. 자, bộ phận sản xuất, bộ phận sản xuất. 대기업 또는 생산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부서가 있습니다. 작은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서 없겠죠. 큰 회사들이나 뭐 어떤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서가 있습니다. bộ phận sản xuất, sản xuất 은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bộ phận sản xuất. 그 다음 bộ phận sửa chữa, bộ phận sửa chữa, 수리와 보증, 보장과 같은 일을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bộ phận 마케팅, 홍보,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 bộ phận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bộ phận tư vấn, bộ phận tư vấn, 어떤 고객센터 같은 데죠. 어떤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bộ phận tư vấn. 자, 여기에서 bộ phận 대신에 phò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큰 회사 규모가 크면 각각 각 부서가 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죠. 그때 phòng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어떤 큰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bộ phận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phòng 이라는 표현은 무슨 실 또는 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bộ phận quản lý 대신에 phòng quản lý 이렇게 하셔도 돼요. phòng quản lý, phòng marketing, phòng tư vấn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동료 그리고 부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전에는 그냥 회사, 무슨 회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배우셨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하자고요. 그리고 소개할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죠. 3인칭이겠죠. 그때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시거나 여기는 무슨 무슨 부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는 뭐뭐다라는 표현은 바로 đây la입니다. đây là. day는 이미 배우셨죠? 여기라는 뜻입니다. 자, 지시 대명사 여기, 여기는 그리고 라, 이다, 입니다. 여기는 뭐뭐입니다. 여기는 뭐뭐입니다. đây là, đây là. 그리고 무엇인지 누구인지 얘기하고 싶을 때 그 회사 또는 다른 동료가 같은 다른 사람 이름이든 직급이든 아니면 어떤 부서를 가리키는 말을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소개할 것 넣어주시면 되죠. đây là 뭐뭐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đây là đồng nghiệp. đây là đồng nghiệp. 여기는 đồng nghiệp 는 뭐죠? 동료라는 뜻이죠. 동료라는 뜻인데 여기는 동료다. 조금 어색하죠. 여기는 제 동료입니다. 요렇게 좀 저의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셔야 어색하지 않아요. 그때 제 아니면 나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은 của 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동료이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소유 관계를 말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A, 의, B라고 하죠. 근데 베트남 말로 하실 때 반대로 하셔야 돼요. B, của A. 여기를 보시면 의가 대응되는 표현은 바로 của 이죠. của 인데 A와 B의 위치는 반대로 그냥 바뀌어요. 자, 나의 동료라고 하시면 한국어에서 동료가 뒤에 나오죠. 근데 베트남어에서는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어식으로 đây là tôi của đồng nghiệp 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동료의 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đây là đồng nghiệp của tôi 이렇게요. 자, 그 다음 đây là giám đốc. đây là giám đốc. giám đốc 같은 경우는 그냥 của tôi 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회사의 사장이니까 이 회사 사장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đây là giám đốc. 여기는 사장님입니다. đây là trưởng phòng. đây là trưởng phòng. 여기는 실장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đây là trưởng bộ phận. đây là trưởng bộ phận. 여기는 trưởng bộ phận 은 뭐죠? 본부장이죠. 본부장님입니다. 이렇게 đây là 사용하셔서 여기는 누구다. 여기는 어떤 무슨 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bộ phận 그리고 무슨 trưởng bộ phận 직급이 나왔죠. 그리고 어떤 사람, 동료도 나왔죠. 이제 무슨 부서인지 얘기하고 싶으시면 bộ phận 뒤에 그 부서 담당하는 업무 넣어서 쓰시면 되죠. đây là bộ phận kinh doanh. đây là bộ phận kinh doanh. 여기는 그 베트남 사람을 데리고 어디 경영 부서에 가셨어요. 그때 여기는 부서다. 그 무슨 부서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bộ phận kinh doanh 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đây là bộ phận kinh doanh. 여기는 경영 부서입니다. đây là bộ phận marketing. đây là bộ phận marketing. 여기는 마케팅 부서입니다. đây là bộ phận tư vấn. đây là bộ phận tư vấn. 여기는 컨설팅 또는 상담 부서입니다. 이렇게 또는 bộ phận 대신에 어떤 개별적인 공간이 있을 때 여기에 갔다가 또 무슨 phòng 입니다. 좀 더 다른 곳에 가서 여기는 무슨 phòng 입니다라고 하셔도 돼요. đây là phòng quản lý. đây là phòng quản lý. 여기는 관리실입니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đây là phòng quản l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담당 업무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부서는
경영 부서인데 주로 어떤 일을,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때 phụ trách 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주어는 담당자 또는 부서. 이 부서는 여기 뒤에 나오는 담당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는 B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phụ trách, 맡다 또는 담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Tôi phụ trách bộ phận marketing. Tôi phụ trách bộ phận marketing. 자, 나는 사원인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싶어요. 자, 여기는 bộ phận marketing이에요. đây là bộ phận marketing. 근데 나는 이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죠. Tôi phụ trách 나는 담당하다. bộ phận marketing, 마케팅 부서를. 자, tôi phụ trách bộ phận tư vấn. 나는 담당하다. 무슨 부서를 담당하죠? 상담 부서. 그쵸? bộ phận tư vấn 담당합니다. tôi 대신에 이 친구는 또는 어떤 사람은 3인칭도 되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가능하죠. 민호이라는 사람은요. phụ trách 담당하다. 무엇을요? bộ phận nhân sự 인사 부서를 담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3인칭 같은 경우는 이름 바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그 사람은 그 남자는 phụ trách bộ phận thiết kế 디자인 부서를 담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누가 어떤 부서를 담당한다고 얘기할 때 phụ trách 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이 부서에 들어갔어요. 여기 이 부서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소개해 주고 싶어요. 그때 gồm co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죠. gồm có. 그때 주어는 또이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기관 또는 부서. 회사 안에 속한 어떤 부서 또는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거겠죠. 이 부서는 몇 명이 있다, 포함된다. 그리고 수량도 나와야 되죠. 그리고 단위 명사, 명사가 바로 나와도 되고 단위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있다, 무엇이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부서 또는 어떤 기관 얘기할 때 bộ phận này gồm có 5 người. bộ phận này gồm có 5 người. 자, 여기에 주어는 일단 bộ phận 부서. 근데 무슨 부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위치에 있으면서 이 부서는 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넣었죠. 지시 형용사를 넣었습니다. 이 부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서는 gồm có 포함된다. 그리고 수량하고 명사 5명 포함됩니다. 5명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bộ phận kinh doanh gồm có 10 người. 자, 지금 이 부서에 있지 않고요. 그냥 얘기하면서 다른 위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부서는 몇 명이 있다, 무슨 부서는 몇 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부서를 가리키는 말이 나와요. bộ phận kinh doanh, bộ phận kinh doanh 경영 부서는 10명이 포함된다.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 다음 bộ phận nhân sự gồm có 4 người. bộ phận nhân sự gồm có 4 người. 인사 부서는 gồm có 포함된다. 4 người, 4명. 4명이 포함돼요. 4명이에요. bộ phận marketing gồm có.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라고 하고 싶을 때 자, 성별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죠. hai nam và một nữ. hai nam và một nữ. 남자 2명, 여자 1명.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명사가 숫자 뒤에 나와야 돼요. 남자가 숫자 뒤에 나와야 돼요. 성별이든 무엇이든 명사이면은 숫자 뒤에 나와야 돼요. 수량을 얘기할 때. 근데 시점 또는 다른 경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날짜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수량, 자, 몇 명인지, 누가 있는지 얘기하고 싶을 때 수량, 특히 뭐 숫자를 앞에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회사 그리고 동료, 직급, 부서를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레일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무슨 부서 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담당하는지 얘기할 때 필요한 표현인 phụ trách 도 배웠습니다. phụ trách 담당하다죠. 자, 그 다음은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부서는 몇 명이 있다라고 할 때 gồm có 라는 표현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죠? 이런 단어죠. 뭐 부서라는 단어이든 뭐 phòng, bộ phận, phòng 그리고 직급과 관련된 어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휘가 좀 많아요. 근데 회사 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